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소암 표지자인 CA125와 더불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인간 부고한 단백질 4, 그리고 이를 활용한 로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125라는 물질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선별검사로 쓰이기도 하고, 진단을 보조하거나 치료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거나 암을 진단한 이후에 예후나 재발을 평가하는 데 두루두루 쓰이는 아주 유용한 표지자입니다. 하지만 선별검사로 쓰일 때는 다른 표지자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검사를 함께 활용을 해야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당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A125라는 이 물질은 사실 정상 조직에서는 이렇게 심장막, 흉막, 복막, 나팔관, 자궁내막, 자궁경부에서 두루두루 존재하지만 난소에서는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난소암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 CA125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난소암 표지자로 CA125를 우리가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CA125가 올랐을 때 난소암으로 인해서 올라갔을 가능성은 약 20%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나 난소암과 연관이 있을 경우에서는 그 수치가 500을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궁내막암, 유방암, 폐암, 위암, 대장암에서도 이 다른 암에서도 26%나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난소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의 가능성도 CA125가 올라갔을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CA125가 올라갔을 때 약 20% 정도는 자궁내막증이나 자궁근종, 골반염과 같은 암이 아닌 부인과적 질환에서도 오를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런 내과적 질환인 간경화에서도 약 6%는 오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임신을 하거나 지금 생리 중이다거나 카페인 섭취 그리고 비만한 상태에서도 이 CA125가 오를 수 있는데, 이때는 다만 주의할 것이 수치가 보통 100을 넘지는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오를 수 있고, 특히나 폐경전 여성에서는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에 대한 유병률이 폐경 후 여성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평균값이 50대 이상 그 폐경 후 여성보다는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경전 여성에서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조기 난소암에서는 CA125가 올라가는 비율이 애초에 적기 때문에 우리가 CA125를 통해서 조기 난소암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간 부고한 단백질 4가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난소암에서 과발현되고 특히나 비만 자궁내막증에서 증가하는 CA125의 한계를 H24는 그렇지 않다라는 장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임상 상황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폐경 전 여성과 폐경 후 여성에서 각각 수치를 달리 적용해서 폐경 전 여성에서 좀 더 정확도를 올렸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H4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H4 역시 완벽한 표지자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CA125는 민감도는 H4와 서로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해요. 근데 특이도 측면에서는 H4가 더 우수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 다 완벽한 표지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모두 활용해서 로마라는 공식을 착안을 했는데요. 이 공식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자연상수 2를 활용해서 폐경 전과 폐경 후 여성에서 난소에 혹이 있을 때 이 혹이 양성일 가능성이 있을지 악성일 가능성이 있을지를 추측을 해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폐경 전 여성과 조기 난소암에서 정확도를 개선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CEA와 CA125를 활용해서도 이런 난소암을 찾는데 그 정확도를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최근에 연구에서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표지자만을 가지고는 이 난소암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영국이나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유행은 초음파를 함께 시행을 했을 때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히 표지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함께 활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초음파의 난소의 어떤 모양의 특징을 함께 고려해서 점수화해서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이 CA125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초음파 검사를 한 상태에서 이때 혹이 있는 상태여야 돼요. 혹이 없다면 CA125의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이 있을 때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할 때 이
CA125가 도움을 주는 것이지, 만약에 혹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만약에 혹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혹은 초음파를 아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진 목적으로 CA125를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 여성에서 체중이 감소하거나 전신 쇠약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CA125를 검진 목적으로 활용을 해보고, 그때 수치가 만약에 상승 수치가 연속적인 검사에서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악성 난소암일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산부인과에 의뢰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치가 만약에 100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암의 가능성보다는 여러 가지 부인과적 질환에 의해서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에서 3개월 뒤에 추적 검사를 해볼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수치가 500이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난소암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 없이도 바로 산부인과에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난소암 표지자인 CA125와 더불어서 H4 로마 공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